잠깐 저쪽으로 가볼래요? 네? 짧지만 강렬했던 그 남자와의 사랑과 함께한 시간. 하지만 이제는 모두 추억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진품명품 제작자 고우리입니다. 사연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건 2달 전, 그러니까 지난 9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부터 시작됐어요. 42살의 저, 김수진. 그때까지만 해도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혼한 지 벌써 3년째, 딸 하나는 대학교 2학년 되어서 기숙사 생활하고 있고요. 솔직히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매일 회사에서 돌아오면 텅 빈 집이 저를 맞아주고 주말이면 드라마나 보며 하루를 때우는 게 일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 후배 미영이가 제게 산악동호회 가입을 권했어요. 언니, 요즘 너무 집에만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동호회 한 번만 나와보세요. 미영이는 29살의 활발한 후배로 저한테는 딸 같은 존재였어요. 사는 무슨, 나이도 있는데 뭘. 언니가 무슨 나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 동호회에 언니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많다고요. 미영이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첫 산행에 나가게 됐죠. 그날 아침 지하철 2호선 강남역 6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새벽 6시 30분. 평소보다 2시간은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고 등산복 입고 나니까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검은색 등산복에 등산화, 배낭까지 메고 나니까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잘 어울려요, 언니. 미영이가 반갑게 손 흔들며 다가왔는데 그 옆에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있었어요. 나이도 제각각이고 20살 때부터 50대까지 다양했죠. 자, 그럼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소개부터 할게요. 동호회 회장이라는 50대 남성이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처음 나온 사람이 3명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버스에 올랐어요. 목적지는 경기도 가평의 명지산이었어요. 버스 안에서 사람들은 각자 짝을 이뤄 앉아서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말을 걸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옆에 앉아도 될까요? 고개를 들어보니까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서 있었어요. 나이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에 선한 인상. 목소리도 낮고 차분했어요. 네, 물론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44살이고요. 저는 김수진이에요. 나이는 42이에요. 아, 저보다 2살 어리시네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집도 저와 같은 강남구고 취미도 비슷하더라고요. IT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한다고 했어요. 수진 씨는 등산이 처음이세요? 네, 완전 초보예요. 친구가 억지로 끌고 온 거라서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명지산은 그리 어렵지 않은 코스거든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을 때 아침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치더라고요. 자, 그럼 출발할까요? 회장님의 신호와 함께 산길로 들어섰는데 처음엔 완만한 길이었다가 점점 가팔라지는 거예요. 30분쯤 걷자마자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괜찮으세요? 민수 씨가 제 옆에서 걸음을 맞춰주며 물었어요. 조금 힘드네요. 천천히 가면 돼요. 산은 경쟁이 아니잖아요.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물을 건네주거나 짐을 대신 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은 앞서가거나 뒤처졌는데
민수 씨는 계속 제 곁에 있어 주었어요. 저 때문에 뒤처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도 오늘은 천천히 가려고 했거든요.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몸이 좀 피곤해요. 1시간 반을 걸어 올라가니까 첫 번째 쉼터가 나왔어요. 나무 벤치에 앉아서 김밥을 먹는데 민수 씨가 보온병에서 따뜻한 커피를 따라주더라고요. 고마워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별 말씀을요. 산에서는 서로 도와야죠.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민수 씨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부산 출신이고 서울에 온 지 15년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취미로 사진을 찍는다며 DSLR 카메라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수진 씨,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저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산에서 찍는 사진은 달라요. 한 번만 찍어보세요. 카메라 액정에 나온 제 모습을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게 나온 거예요. 배경에 산과 나무들이 어우러져서 꽤 운치 있는 사진이었어요. 와, 정말 잘 찍으시네요. 모델이 예뻐서 그런 거죠. 그 말에 얼굴이 살짝 뜨거워졌어요. 쉼터에서 20분 정도 쉰 후에 다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갔는데 오르막이 더욱 가팔라졌지만 민수 씨가 곁에 있어서 든든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에요. 힘내세요. 드디어 명지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가 넘었어요.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가을 단풍이 절정을 이룬 산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와, 정말 아름답네요. 그죠? 이런 걸 보려고 산에 오는 거예요. 민수 씨가 제 옆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봤는데 바람에 그분 향수 냄새가 살짝 느껴지더라고요. 상쾌하면서도 남성적인 향이었어요. 수진 씨, 정상에서도 사진 한 장 더 찍을까요?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았어요. 민수 씨가 찍어준 사진 속에 저는 평소보다 훨씬 생기발랄해 보였거든요. 정상에서 점심을 먹고 30분 정도 쉰 후에 하산을 시작했어요. 내려가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위험했어요. 가파른 내리막에서 미끄러질 뻔했는데 민수 씨가 재빨리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조심하세요. 그분 손은 크고 따뜻했어요. 잠깐의 스킨십이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남성의 온기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산길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민수 씨는 음악을 좋아한다며 이어폰을 하나 빼서 저한테 나눠주더라고요. 잔잔한 팝송이 흘러나왔어요. 좋은 노래네요. 제가 즐겨 듣는 곡이에요. 산에서 들으면 더 좋죠. 음악을 들으며 함께 걷는 시간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오후 4시쯤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아쉬웠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민수 씨 덕분에 무사히 완주할 수 있었어요. 저야말로 좋은 동반자가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혹시 연락처 교환해도 될까요? 다음에도 함께 산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망설임 없이 핸드폰 번호를 교환했어요. 버스에서도 나란히 앉아서 돌아왔는데 서울역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대화를 나누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 산행도 참가하실 거죠? 네, 물론이죠.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생기가 돌아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그날 밤 민수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찍은 사진들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푹 쉬시고 좋은 꿈 꾸세요. 가슴이 뛰는 걸 느끼며 답장을 보냈어요. 고마워요. 민수 씨도 좋은 밤 되세요. 그 후로 매일 문자를 주고받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정도였는데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더라고요. 일주일 후 두 번째 산행이 있었어요. 이번엔 인천의 계양산이었는데 민수 씨는 이번에도 제 옆자리에 앉았고 산행 내내 저를 챙겨주었어요. 지난주보다 훨씬 늘었네요. 걸음도 가벼워지고 매일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가 보네요. 부지런하시네. 계양산 정상에서 바라본 인천 앞바다의 풍경도 아름다웠어요. 이번에도 민수 씨가 사진을 많이 찍어 주었고요. 민수 씨는 사진 정말 잘 찍으시는 것 같아요. 전에 배우셨어요? 아니요. 그냥 취미로 하는 거예요. 예쁜 풍경이나 사람을 담는 걸 좋아해요. 하산 후에는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민수 씨는 제 옆에 앉아서 고기를 구워주고 반찬을 챙겨주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둘이서만 가벼운 산행 한번 해보실래요? 동호회 산행은 사람이 많아서 좀 정신없잖아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태연한 척 대답했어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아차산 어떠세요? 접근성도 좋고 코스도 쉬워요. 그 다음 주 토요일 아차산에서 만났어요. 동호회가 아닌 단 둘만의 만남이었죠. 그날은 날씨도 좋았고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오늘은 여유 있게 올라가요. 급할 거 없잖아요. 천천히 걸으며 더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민수 씨는 자신이 대학교 때 밴드 활동을 했다고 하며 기타를 쳤다고 했어요. 지금도 가끔 기타 쳐요. 스트레스 풀 때 좋거든요. 멋있네요. 저는 악기를 전혀 못해서요. 언젠가 기회 되면 연주해 드릴게요. 정상 근처의 한적한 바위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었는데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일품이었어요. 여기 정말 좋네요. 동호회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해야겠어요. 우리만의 특별한 장소로 만들까요? 그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만의 장소라. 네, 이제부터 여기는 수진 씨와 제가 함께 왔던 특별한 곳이니까요. 그렇게 개인적인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다른 산을 찾아갔죠. 관악산, 도봉산, 수락산. 갈 때마다 더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부터는 산행 후에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고요. 한 달이 지났을 때쯤 저는 완전히 민수 씨에게 마음을 빼앗겨 있었어요. 민수 씨의 문자를 기다리고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민수 씨는 여전히 선을 지키는 것 같았어요. 스킨십도 손을 잡아주는 정도였고 연인 같은 분위기보다는 좋은 친구 사이를 유지했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적극적인 건 아닐까요? 어느 날 밤 친구 미영이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언니, 그분도 분명 언니한테 관심 있으실 거예요. 매주 만나잖아요. 그런데 왜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조심스러우신 거 아닐까요? 언니도 이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미영이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중년의 만남은 젊을 때와는 달랐거든요.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웠죠. 10월 마지막 주말 강원도 홍천의 팔봉산에 갔어요. 이번에는 1박 2일 일정이었죠. 숙소는 따로 잡았어요. 펜션 2채를 예약했거든요. 민수 씨의 배려에 고마우면서도 살짝 아쉬웠어요. 팔봉산은 다른 산들보다 높고 험했지만 그만큼 풍경도 더 아름다웠어요. 정상에 올랐을 때 발 아래로 펼쳐진 단풍 바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장관이었어요. 와, 정말 예뻐요. 수진 씨가 더 예쁜데요. 깜짝 놀라서 민수 씨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민수 씨가 저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였거든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 죄송해요.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얼굴이 빨개진 민수 씨 모습이 귀여웠어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정상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며 날씨가 변했어요. 비가 올 것 같네요. 서둘러 내려가야겠어요. 하지만 하산을 시작한 지 30분도 안 되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랑비였다가 점점 새져서 소나기가 되었어요. 저기 바위굴이 있네요. 일단 저기서 비를 피해요. 민수 씨가 제 손을 잡고 바위굴로 뛰어갔어요. 굴이라고 하기엔 작았지만 두 사람이 비를 피하기엔 충분했어요. 비에 젖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완전히 젖었네요. 옷이 다 젖어서 감기 걸리겠어요. 민수 씨가 배낭에서 수건을 꺼내서 제게 건넸어요. 이걸로 머리부터 닦으세요. 좁은 공간에서 민수 씨와 마주 앉아 있으니까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비 내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거든요. 언제까지 내릴까요? 글쎄요. 산 날씨는 예측하기 어렵죠.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춥죠? 이리 가까이 오세요. 민수 씨가 팔을 벌려서 저를 감쌌어요. 처음으로 그분 품에 안긴 순간이었어요.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덜 춥네요. 네, 저도 따뜻해요. 민수 씨 품에서 느끼는 안정감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어요. 이혼 후 혼자 지내며 잊고 있었던 온기였죠. 30분 정도 지나자 비가 그쳤어요. 이제 내려갈까요? 아쉬웠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하산길에서 민수 씨는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가요. 손을 잡고 걷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가 넘었어요. 옷부터 갈아입고 따뜻하게 씻으세요. 감기 걸리면 안 돼요. 각자 펜션에서 씻고 갈아입은 후에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비까지 와서. 아니에요. 오히려 특별한 추억이 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재밌는 에피소드가 될 거예요. 저녁을 먹은 후에 펜션 앞 테라스에 앉아서 맥주를 마셨어요. 산속의 밤 공기는 차갑고 맑았고 별들이 유난히 많이 보였어요. 여기 정말 조용하고 좋네요. 그러게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에요. 술 기운 때문인지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어요. 민수 씨, 저와 이렇게 시간 보내는 거 즐거우세요? 물론이죠. 수진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편해요. 저도 민수 씨와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민수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수진 씨, 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민수 씨가 마음을 표현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 산악동호회에서 수진 씨를 봤을 때부터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매번 옆자리에 앉으려고 했고 개인적인 만남도 제안했던 거예요. 제 마음과 같다는 걸 알고 기뻤어요. 저도 민수 씨가 계속 생각났어요. 문자 올 때마다 설레고. 정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럼 우리 이제. 민수 씨 말이 끝나기 전에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다가갔어요. 첫 키스는 조심스럽고 따뜻했어요. 민수 씨는 저에게 더 다가와서 천천히 몸을 어루만져 주었어요. 가슴과 허리를 지나 엉덩이까지. 그분 손길이 지날 때마다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놀랐어요. 사랑은 천천히 진행되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갖는 남자와의 시간이기도 하고 부끄럽다 보니까 모든 게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민수 씨는 달랐어요. 처음엔 부드러웠다가 나중에는 격해지더니 쉴 틈 없이 저를 밀어붙였어요.
격정적인 시간이 흐른 후에 그간의 피로가 한 번에 몰려왔어요. 그렇게 둘 다 기절하듯이 잠에 들었죠.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과 포옹이었어요. 정말 포근했어요. 민수 씨 품에서 잠들 때까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민수 씨 모습을 보니까 행복했어요. 일어나셨어요? 네.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아침 식사 후에 근처 계곡을 산책했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었죠. 수진 씨,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긴요. 계속 만나는 거죠. 그럼 이제 연인 사이인 건가요? 부끄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동호회 사람들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까요? 너무 빨리 소문나면. 네,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비밀스러운 연애가 시작됐어요. 그 후로 더 자주 만났어요. 주중에도 저녁을 함께 먹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고요. 오늘 회사에서 일찍 끝났어요. 혹시 시간 되세요? 민수 씨 문자에 설레며 답장을 보냈어요. 네, 저도 방금 퇴근했어요. 그럼 홍대 쪽에서 만날까요? 맛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알아요. 홍대에서 만나서 저녁을 먹고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11월이 되어서 날씨는 쌀쌀했지만 민수 씨와 함께 있으면 따뜻했어요. 수진 씨 손 차가워요. 주머니에 넣어요. 민수 씨가 제 손을 잡고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넣어 주었어요. 고마워요. 추우면 언제든 말해요. 얼른 따뜻한 곳으로 가게. 한강을 바라보며 벤치에 앉아 있는데 민수 씨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어요. 수진 씨, 우리 관계를 좀 더 공식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공식적으로요? 네. 주변 사람들한테도 소개하고 나중에는 결혼도 생각해 보고요. 결혼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떨렸어요. 민수 씨, 정말 그런 마음이세요? 네, 저는 진심이에요. 수진 씨와 평생 함께 하고 싶어요. 민수 씨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럼 이번 주말에 제 친구들한테 소개해도 될까요? 네, 좋아요. 그 주말 민수 씨 대학 동기들과 만났어요. 다들 좋은 사람들이었고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민수가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더니 이유가 있었네요. 수진 씨 정말 예쁘세요. 민수 녀석 복 터졌네. 뭔가 어색해 보이는 친구들이었지만 그 친구들의 멋쩍은 농담에 기분은 좋았어요. 저도 다음 주에 제 친구들에게 민수 씨를 소개했어요. 언니, 정말 좋은 분 만났네요. 신사 같으시고 젠틀하시고 오랜만에 언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기뻐요. 친구들의 축복을 받으니까 더욱 행복했어요. 11월 말 내장산으로 단풍 구경을 갔어요. 이번에도 1박 2일 일정이었죠. 내장산의 단풍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빨갛고 노란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거든요. 와, 정말 예쁘다. 사진 좀 찍어주세요. 단풍나무 아래서 포즈를 취하는 저를 민수 씨가 정성껏 찍어주었어요. 이번엔 같이 찍어요. 셀카 한 장 찍어볼까요? 처음으로 우리의 커플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참 잘 어울리네요. 그러게요. 나중에 인화해서 액자에 넣어놔야겠어요. 그런데 산을 내려오는 길에 민수 씨가 제 손을 이끌고 산길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갔어요. 아, 민수 씨 어디 가요? 잠깐만 따라와 봐요. 민수 씨는 적당한 평평한 곳을 찾더니 돗자리를 꺼냈어요. 여기 앉아서 이야기 좀 하다가요. 네, 여기서요?
네, 잠깐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요. 아, 네. 앉자마자 민수 씨는 제 어깨를 밀어서 눕혔어요. 아, 너무 놀라서 짧은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내려오는 길에 수진 씨와 같이 있고 싶어서 미칠 뻔했어요. 그 말에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 제게 민수 씨는 키스를 이어갔어요. 아, 민수 씨 그래도 사람들이 오면 어떡해. 아무 말 못하게 민수 씨는 제게 더 강렬하게 키스를 했어요. 그 후 우리는 사랑을 더 격하게 이어갔어요. 내려오는 길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어떻게 내려온지 제대로 기억도 안 날 정도가 되었어요. 내려와서 저녁 식사를 한 후에 가까운 모텔을 잡고 피곤한 몸으로 또 한 번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어요. 몸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루였어요. 하지만 다음날 새벽 내장산 일출을 보러 갔어요. 산꼭대기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니까 감동이었어요. 민수 씨, 저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수진 씨 덕분에 매일이 즐거워요. 민수 씨가 뒤에서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따뜻한 그분 품에서 일출을 보는 순간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았어요. 12월이 되자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고 평일에도 자주 만났죠. 수진 씨, 이번 주말에 특별한 곳에 가볼까요? 어디요? 비밀이에요. 깜짝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토요일 아침 민수 씨가 데려간 곳은 경기도 가평의 작은 펜션이었어요. 여기는 제가 예전부터 알던 곳이에요. 정말 조용하고 예뻐요. 펜션은 호수 옆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와, 정말 예쁜 곳이네요. 어떻게 이런 곳을 알았어요? 회사 후배가 추천해줬어요. 연인들이 오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연인이라는 단어에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펜션에서 보낸 주말은 정말 달콤했어요. 호수를 바라보며 와인을 마시고 벽난로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수진 씨, 내년에는 더 많은 곳을 함께 가봐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제주도도 가보고 부산도 가보고 시간 되면 해외여행도 하고 싶어요. 좋아요. 저도 수진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가고 싶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완전한 행복이었어요. 사랑해요, 수진 씨. 저도 사랑해요, 민수 씨. 다음 날 아침 호수 주변을 산책하며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내년 봄에 혼인신고 올릴까요? 정말요?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럼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겠네요. 집도 구해야 하고 천천히 하나씩 준비해요. 급할 거 없잖아요. 12월 중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민수 씨는 저에게 예쁜 목걸이를 선물해 주었어요. 민수 씨,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수진 씨한테는 이것보다 더 좋은 걸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민수 씨에게 시계를 선물했어요. 앞으로 저와의 약속 시간 잘 지키시라고 선물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수진 씨와의 약속이 제일 중요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명동에서 데이트를 했어요. 거리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고 연인들로 가득했어요. 우리도 저런 연인들 중 한 쌍이네요. 네,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호텔에서 크리스마스 디너를 먹고 밤늦게까지 서울 거리를 걸었어요. 올해는 정말 특별한 크리스마스예요. 내년 크리스마스는 더 특별할 거예요. 아마 부부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민수 씨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 싶어서 행복했거든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내년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웠어요. 2월쯤에 혼인신고 올리고 4월에 작은 결혼식 올릴까요? 좋아요. 너무 크게 하지 말고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요. 네,
저도 그게 좋겠어요. 새해가 되고 1월이 지나가면서 준비할 것들이 많아졌어요. 신혼집도 구해야 했고, 양가 부모님께도 인사드려야 했고요. 이번 주말에 저희 부모님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네, 저도 빨리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부모님들은 저희 교제를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좋아하시며 축복해 주셨어요. 수진이가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뻐요. 어머니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때로 잔인한 장난을 치곤 하죠.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민수 씨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한강공원 벤치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어요. 김수진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네, 네. 눈물을 흘리며 민수 씨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고 우리는 행복에 젖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 부부가 되는 거네요. 네,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반지를 끼우고 집에 돌아가는 길.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일주일도 지속되지 못했어요. 2월 21일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혹시 김수진 씨 맞나요?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차분하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느낌이 있었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신지요? 제가 박민수의 아내입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내라고 했어요. 박민수의 아내라고 했어요. 죄송한데요. 뭐라고 하셨나요? 박민수의 아내 정미경이라고 합니다. 실례지만 잠깐 통화할 수 있을까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박민수 씨가 결혼을 안 했다고. 결혼한 지 12년 됐어요. 아이도 둘 있고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12년 아이가 둘이라고 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잘못.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어요. 민수 씨, 급한 일이 있어요. 꼭 연락 주세요.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연락이 없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저는 민수 씨 아내라는 여성과 만나기로 했어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29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의 단정한 옷차림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고 예뻤어요. 김수진 씨 맞죠? 저 정미경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마주 앉았어요. 우선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정미경 씨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제 남편이 요즘 이상했어요. 주말마다 산에 간다고 나가고 평일에도 늦게 들어오고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래서 추궁해 봤더니 산악 동호회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믿었죠. 그런데 어제 우연히 남편 휴대폰을 보게 되었어요. 그녀가 핸드폰을 꺼내서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민수 씨와 저의 문자 대화 내용이었어요. 사랑한다는 말들과 함께 있던 내용들을 보니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더니 김수진 씨더라고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민수 씨가 결혼했다는 걸. 정말 몰랐다고요. 정말 몰랐다고요? 그럼 우리 결혼한 지 12년인데요. 12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어요. 아이들도 있어요. 11살, 9살이에요.
아이들까지 있다니.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얼마나 만나신 건가요? 4개월 정도요. 4개월. 그동안 저는 바보처럼 남편을 믿고 있었네요. 그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미경 씨, 저 정말 몰랐어요. 알았다면 이런 일은 이제 아셨으니까 끝내주세요. 단호한 말투였어요. 당연히 끝낼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면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좋아요. 그럼 다시는 제 남편과 연락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하겠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지난 4개월간의 행복했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절망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수 씨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 씨, 오늘 사모님을 만났어요.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그동안 행복했어요. 1시간 후 민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전화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어요. 그날 밤 민수 씨가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며 저를 불렀어요. 수진 씨, 수진 씨,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수진 씨,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할 기회를 주세요. 이웃에게 피해가 될까봐. 결국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지 마세요. 현관에서만 얘기해요. 민수 씨 얼굴은 창백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수진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사과는 됐고 이제 그만 가세요. 아니에요. 제가 설명할게요. 들어보세요.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요? 12년 된 유부남이잖아요. 아이까지 둘씩이나 있고. 맞아요.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짜였어요. 진짜 마음? 가정이 있으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진짜 마음이에요? 민수 씨는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 씨, 저 정말 사랑해요. 아내와는 이미 끝난 관계예요. 끝난 관계면 왜 이혼 안 하고 12년을 같이 살아요? 아이들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 아이들 놔두고 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민수 씨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민수 씨, 이제 그만 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수진 씨, 가세요. 결국 민수 씨는 돌아갔어요. 그 후로 일주일 동안 계속 연락이 왔지만 모두 차단했어요. 문자,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까지 모든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어요. 산악동호회도 그만두었어요. 미영이가 이유를 물어봤지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언니, 왜 갑자기 산악동호회를 그만둬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냥 바빠서 시간이 없어. 박민수 씨와 무슨 일 있었어요? 요즘 산행이 안 나오시던데. 상관없어. 그냥 안 가는 거야. 미영이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4개월간의 추억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함께 올랐던 산들, 함께 찍었던 사진들, 함께 나눴던 대화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어요. 특히 민수 씨가 프로포즈했던 날의 기억이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때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었는지, 기존 가정을 버리고 저와 결혼할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달콤한 거짓말이었는지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3월 어느 날 참다 결국 정미경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미경 씨? 저 김수진이에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죄송한데 민수 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왜요? 아직도 미련이 남으시나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너무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속았다고요? 네. 저한테 결혼하자고까지 했거든요. 2월에 프로포즈도 받았어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요? 프로포즈까지? 네. 반지도 줬어요. 세상에. 얼마나 대담한 놈인지. 정미경 씨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미경 씨, 저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뭐요? 민수 씨가 정말로 이혼하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면 저를 그냥 가지고 놀려던 건가요? 글쎄요. 남편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제가 왜 물어봐요? 연락도 다 차단했는데. 그럼 제가 전해드릴게요. 궁금하시면. 네. 오늘 집에 들어오면 물어볼게요. 당신이 그 여자한테 뭘 약속했는지.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저녁 정미경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 씨,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엔 발뺌했는데 끝까지 추궁하니까 자백하더라고요. 뭘 자백했어요? 정말로 이혼할 생각이었다고 해요. 수진 씨와 결혼하려고. 가슴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민수 씨 마음이 진짜였다는 건가요? 그런데 아이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물어보니까 거기서 막히더라고요. 아이들은 양육권은 저한테 주고 본인은 자유롭게 살려고 했나 봐요. 이기적인 생각이었어요.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아내에게 떠넘기고 자신만 새로운 사랑을 찾으려 했던 거죠. 미경 씨, 힘드시죠? 당연히 힘들죠. 12년 동안 믿었던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다고 하지만 수진 씨 잘못은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생각해보니까 수진 씨도 속은 거잖아요. 그녀의 말에 위로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혼하실 건가요? 아직 모르겠어요. 아이들도 있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거예요. 네. 수진 씨도 더 좋은 사람 만나세요. 진짜 혼자인 사람으로요. 전화를 끊고 나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정미경 씨는 생각보다 현명하고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어린 나이인데도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그에 비해 박민수 씨는 너무 무책임했어요. 그 후로 몇 개월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분노와 상처로 가득했던 마음에 조금씩 평정이 찾아왔죠. 5월 어느 토요일 집에서 혼자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택배인가 싶어서 나가보니까 민수 씨가 서 있었어요. 3개월 만에 보는 민수 씨 모습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살이 많이 빠졌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것 같았어요. 수진 씨, 왜 왔어요?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할 말 없어요. 그냥 가세요. 문을 닫으려는데 민수 씨가 손으로 막았어요. 제발 10분만 시간을 주세요. 민수 씨 눈에 절박함이 보였어요. 10분이요. 그 이상은 안 돼요. 현관문을 열어주니까 민수 씨가 들어왔어요. 거실에 마주 앉았지만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수진 씨, 저 이혼했어요. 깜짝 놀라서 민수 씨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네. 한 달 전에 이혼 절차가 끝났어요. 아이들은 아내가 키우기로 했어요. 양육비는 제가 책임지고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정말로 이혼을 했다니. 왜 갑자기 이혼을 했어요?
수진 씨 때문이에요. 수진 씨를 잃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늦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알아요. 제가 너무 늦었다는 거. 하지만 포기할 수가 없어요. 민수 씨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피했어요. 민수 씨, 이제 끝났어요. 우리는 끝났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거짓은 아니었어요. 거짓말쟁이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요? 제가 결혼 사실을 숨긴 건 잘못이에요. 하지만 수진 씨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였어요. 사랑이요? 가정을 속이고 저를 속이면서 사랑이라고 해요? 민수 씨는 할 말이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 씨,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이제는 정말 자유로운 몸이에요. 안 돼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왜요? 이제는 진짜로 함께할 수 있잖아요. 신뢰가 깨진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도 안 돼요. 저는 민수 씨를 다시는 믿을 수 없어요. 민수 씨 얼굴에 절망이 스며들었어요. 정말 기회를 한 번도 안 주실 거예요? 네. 이제 그만 가세요. 민수 씨가 무거운 걸음으로 일어났어요. 수진 씨, 정말 사랑했어요. 그 마음만큼은 진짜였어요. 알겠어요. 이제 가세요. 현관문을 열어주자 민수 씨가 나갔어요. 문을 닫고 나서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민수 씨가 정말로 이혼까지 했다니.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우니까요. 그 후로 몇 달이 더 지났어요. 6월이 되자 저는 다시 산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산악동호회에 나가지는 않고 혼자서 가벼운 산들을 오르며 마음을 정리했어요. 관악산, 남산, 인왕산, 서울 근처의 산들을 혼자 다니며 생각을 정리했죠. 산에 오르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저에게는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 자신과의 화해가 필요했다는 걸요. 이혼 후 외로움을 달래려고 성급하게 다른 사람을 찾았던 게 잘못이었나 봐요. 10월 어느 날 산악동호회 출신인 미영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너는? 저는 좋아요. 그런데 언니, 박민수 씨 소식 들으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소식? 회사를 그만두셨대요. 부산으로 내려가신다고. 정말? 네. 동호회 사람들한테 인사도 없이 그냥 떠나셨다고 해요. 언제요? 이번 주 안에 떠나신다고 들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부산으로 떠난다니.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고민 끝에 민수 씨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 씨, 부산으로 간다고 들었어요.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지난 일은 모두 잊고 좋은 사람 만나시기 바래요. 1시간 후 민수 씨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수진 씨, 마지막 문자 고마워요. 저도 수진 씨가 더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라요. 그동안 상처드려서 정말 죄송했어요.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연은 정말로 끝이 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민수 씨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만 상황을 잘못 처리했을 뿐이죠. 가정이 있으면서 다른 여자를 만난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긴 것.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향한 마음만큼은 진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결국 우리는 함께할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고 너무 많은 거짓말이 오갔으니까요. 지금은 혼자 지내고 있어요. 외롭지 않냐고요? 가끔은 외로워요. 하지만 거짓된 사랑보다는 혼자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저에게도 진정한 사랑이 찾아올 거라고 믿어요. 이번에는 서로에게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이요. 여러분도 사랑을 하실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자세로 임하시기 바라요. 거짓말로 시작된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탄로나게 되어 있고 그때 받는 상처는 상상보다 훨씬 클 테니까요. 저처럼 바보 같은 일 당하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세요. 산에서 만난 그 사람이 알고 보니 남의 남편이었던 제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